문, 손흥민, 30과 해리 케인, 29 이상 토트넘은 지난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총 41골을 합작했습니다. 합작골이 홀수라는 건 일단 두 선수가 똑같이 골을 나누지는 않았다는 뜻. 이 41골 가운데 손흥민이 넣은 건 몇 골일까요? 답, 21골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20골. 보다 케인 손흥민 득점이 한 번 더 많은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흥민이 21골 20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케인은 20골, 21도움을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문손의 듀오는 2월 26일 이하 현지 시간 리즈 방문 경기에서 케인 손흥민 득점에 성공하면서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사이가 됐습니다. 당시 시점 기준으로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준 상태였을까요? 답. 이때는 손흥민 케인이 19골로 케인 손흥민 18골보다 한 골이 더 많았습니다. 이날 이후 손흥민 케인이 3번 나오는 동안 케인 손흥민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는 원래 윙어에 가까웠던 손흥민이 지난 시즌 센터 포워드로 자리매김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케인에게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는 손흥민 토트넘 제공. 그렇다면 그전에는 줄곧 손흥민 케인 득점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2019-2020 시즌까지는 손흥민 케인은 13골인 반면 케인은 7골이 전부였습니다. 손흥민. 사실 2019-2020 시즌에는 손흥민 케인은 4골이었지만 케인 오른쪽 화살표 손흥민 득점 사례는 아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후 두 시즌 동안에는 케인 손흥민이 14골로 손흥민 케인 7골보다 2배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토트넘이 두 사람 중심으로 공격을 꾸리기 시작한 건 사실 2020-2021 시즌부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답, 케인으로서는 패스 찬스에 손흥민이 주지 않으면 더 화가 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6일 안방에서 사우스햄프턴과 맞붙은 2022-2023 시즌 개막전에서도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45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중앙으로 돌파한 뒤 상대 수비진을 앞에 두고 오른 발 홈런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문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던 케인은 계속 자기에게 공을 달라고 했지만 손흥민이 슈팅을 선택하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수비수 2명이 시즌 첫 2골을 넣으면서 두 선수가 서로 먼저 득점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인은 손흥민의 선택에 불만이 많았고 슛이 빗나간 뒤 여러 차례 귀가 따갑게 잔소리를 퍼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토트넘 첫 골을 넣은 건 왼쪽 윙백 라이언 세시니온 22였고 이어 센터백 메릭 다이어 28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세시니온은 EPL 데뷔 이후 첫 득점을 올렸고 다이어는 2019년 5월 1일 에버턴전 이후 1182일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포옹으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 런던 AP 뉴시스. 그런데 친구끼리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의 뒤끝이 남을 정도였다면 두 선수가 EPL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콤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겨우 시즌 첫 경기를 했을 뿐이고 아직 37경기가 남았습니다. 올 시즌이 끝났을 때는 41이라는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손흥민이 소속되어 되는 EPL 사커팀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에이스로서 원톱 역할을 맞아왔던 해리 케인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로 떠나느냐 마느냐가 2021-2022 시즌 개막 814는 한국 시간 후에도 지금 여전히 큰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올여름 이적 시장은 8월 31일로 마감되므로 앞으로 일주일간에 걸쳐 케인의 이적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트넘에 있어 케인의 의상과 맨시티로의 이적을 둘러싼 세계 축구인들의 공방에 대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맨시티로 떠난다면 즉 케인이 토트넘에 없다 해서 토트넘이 완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케인이 타 구단으로 안 떠나고 토트넘에 남아있다 하여 토트넘이 완전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케인의 의상을 놓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케인은 분명 메시, 라이오넬 메시와 호나우도 로널도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팀의 플러스가 되는 것은 맞지만 메시와 호나우도와 같은 초 슈퍼스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지금까지 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품화시켜 훌륭하게 장사를 잘 해왔지요. 케인이 출장할 때 표입장권도 잘 팔렸고 케인의 티셔츠도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토트넘은 케인이 지금까지 토트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가 구단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를 토트넘에 남게 하는 것이 즉 맨시티로 안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끝내 케인을 맨시티로 보내 토트넘에서 표가 덜 팔리고 케인이 상대팀 맨시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토트넘 구단에게는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호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어찌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맨시티로의 이적 문제를 놓고 케인 자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케인의 속마음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케인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에이스로서 잘한다고 했어도 몇 년 더 가서 전성기가 지나버리면 케인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소개될 때 그 선수에 대해 떠올리게 되는 것은 리그에서 우승했는지 챔피언스컵 대회 등에서 우승했는지 그리고 그 우승팀에서의 주역이었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이렇게 케인은 너무나도 절절히 맨시티로 떠나고 싶어하지만 토트넘 호스퍼 레비 회장의 생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 레비 회장은 케인이 팀을 떠나 설사 토트넘에 전력 누수가 온다 하더라도 맨시티가 1억 5천만 파운드 2,400억 원만 지불해준다면 케인을 팔 수도 있다고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는 지금 1억 2,500만 파운드까지는 케인이 몸값으로 토트넘에 지불할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의 이적 요몸값에서 양측 양구단 사이에 일정분 갭이 발생하고 있지요. 올 8월 말에 이적 시장이 장을 닫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간의 이 갭이 잘 조정되면 케인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을 것이요. 조정이 안 되면 토트넘에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굴곡이 심합니다. 잘할 때는 케인보다도 잘하지만 못할 때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선수입니다. 더욱이 슬럼프가 왔을 때 비난을 받으면 손흥민의 슬럼프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